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평일보다도 한 1시간을 더 먼저 깨서 주식시장을 보는데 4시부터 봤는데 갑자기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는 거죠. 굉장히 뒷골이 당기면서 이렇게 계속 한 1시간 반을 이것저것 쳐다봤는데, 일단 한국 시장부터 봅시다. 양도세 연기 충격이 이제 흡수가 가능하냐. 물론 완전히 폐지가 아니고 새로운 부총리가 결정이 되고 통과될 때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어제 이제 시장 전에 반영은 살짝 되고 오늘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 이익 실현 물량까지 함께 추리가 되면서 미국 시장이 막판에 폭락하는 모습. 제가 4시까지 봤을 때는 플러스 위쪽이 있었는데 작업을 하다 딱 보니까 갑자기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익 실현 물량이 추리되는 모습이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에도 만만치 않는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넘어야 될 내년 연초 1분기까지 장이 좋다는 것을 가정하면 한두 번 정도는 겪어야 될, 잘 나가다가 좀 쉬어가는 과정, 등산을 계속하다가 약간 돌풀이 한번 해서 넘어져서 올라가는 모습, 그 정도로 봐야지 등산을 포기하거나 정상까지 가는 것을 멈추는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한국 시장이 얼마나 어제의 양도세 연기와 미국 시장의 하락에 대한 충격을 흡수를 해가면서 반등을 할 것인지, 같이 무너질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단기적인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다. 다행히 오늘이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어서 좀 다행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내년에 더 한 번 레벨업 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결론을 냈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시장 추이를 봅시다. 다우가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이렇게 갑자기 장이 무너지는 모습. 이 무너지는 모습이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게 이제 마감 한 20분 전인데 아직도 좀 못 올라오는 모습인데, 살짝 더 올라가긴 했지만 갑자기 무너진 모습이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시장이 왜 무너졌나, 이제 기술적인 부담 증가가 가장 큰 것 같다. 미국 시장 기술적으로 부담 증가. 주식시장의 기술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주식시장의 부담론이다. S&P 500 지수 내 내재 변동성을 하는 빅스 지수는 코로나19 이전 저점 수준까지 하락했다. 변동성은 하락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 봐왔죠. 다우, 나스닥이 9일씩 계속 연속 상승하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히 미국 주식에서 풋콜 비율도 빠르게 하락했다. 풋콜 비율이 이게 이제 풋인 주로 이제 고평가됐을 때 풋을 많이 사고, 콜은 이제 저평가됐을 때 사는데, 풋콜 비율이 2일 이하에 있다는 것은 콜이 더 많다는 거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 한번 뒤에서 한번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저점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주요 저점 수준까지 풋콜 비율이 내려왔다. 즉 콜이 많았다는 거죠. 주식시장의 기술적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국면에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하지만 이러한 단기 변동성은 더 높이 상승을 하기 위한, 우리가 당연히 넘어야 되고 겪어야 되고 견뎌야 될 그러한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싶네요. 그래서 변동성 지표들은 전부 다 안정적인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네, 빅스 지수, 그 다음에 풋콜 지수도 이쪽이 축이 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로 가면 풋이 많다는 것은 매도가 많다는 것이고, 이 일 이하에 있는 것은 콜이 많다는 거죠. 콜이 전 저점까지 다 매수가 많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풋콜 비율을 우리 가끔 보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미국의 펀드, 글로벌 시장의 펀드, 한국은 15배, 거의 한국도 맥스에다 찼습니다. 미국 S&P 500도 21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떤 것은 18배, 19배, 20배인데 이 애널리스트들은 21배까지 아주 고평가 영역에 와 있는 거죠. 유럽도 12.6배, 일본 24.5배, 와 대단합니다. 중국은 좀 저평가 11.8배, 인도 25.8배. 그래서 인도, 미국, 한국 이렇게 세 개가 고평가되어 있는 모습이다. 일본은 아예 최고 고평가 4개가 고평가된 모습을 확실히 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단기 조정을 받았다.
그게 이제 오늘 아침 새벽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흡수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일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2월 소비자 신뢰지수 111.7 기록했다. 예상을 대폭 상회를 했죠. 시장 예상은 104.5였는데 110까지 올라가는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의 소비가 죽지 않는 모습.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 해군역에도 홍해 선박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네, 어제 HMM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던데, 제가 이제 흥하해운 많이 이제 강추하면서 밀었는데 흥하해운도 많이 올랐습니다. 추가로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미국 11월 기존 주택 거래량이 반등했다. 전월비 0.8% 상승했다. 주택은 굉장히 효과가 아주 여러 분야의 산업에 영향이 크죠. 주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BOA 설문조사에서 글로벌 신용액이 중부동산이 촉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한국 내년에 PEF 터진다 이렇게 미리 이제 선방에서 말이 많이 나오면 절대로 터진 적을 못 봤습니다. 이 사고나 이러한 그 뭐라 할까 버스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미리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러면 다 준비하게 되고, 물론 약간의 충격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시장을 엎어놓고 뒤집어 놓을 만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금리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내년에 한국 PF 부동산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또한 금리가 내려온다면 부동산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이지 슬로우다운 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장이 주고 애널리스트들의 말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3.9%까지 하회를 했다. 7월 이후에 최저다. 금리 한번 봅시다. 이게 4시 반에 봤기 때문에 더 추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년짜리는 4.382, 5.5bp나 하락을 했었고, 10년짜리는 3.886, 3.9를 내려왔네요. 7.2bp나 하락하며 우리가 예상한 대로 3.5까지는 10년짜리가 내려올 것이다. 이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와야 서민도 살 수 있고 기업도 살 수 있고 모든 게 다 편안하죠. 그래서 금리는 추가로 더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지금 떠받치고 돈이 주식시장 성장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장 끝나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오늘 아주 중요하죠. 장 끝나고 발표하는데 아직 제가 이제 미리 봤기 때문에 좀 이따 저희 카페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가 상한제 위반한 UAE와 홍콩 업체들을 제재를 했다. 구글 2024년 선거 관련 질문에서 AI 답변을 제안했다. 네, 웃깁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101.995까지 다시 102가 깨져서 약세로 돌아섰는데 종가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WTI도 74.33달러까지 올라오는데 이건 후티 반군 쪽 홍해 수에즈 운하 문제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상승해서 올라옵니다. 아까 슬쩍 이제 보니까 4시에 봤을 땐 테슬라가 1.58%밖에 안 빠졌는데 더 빠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지난 1년간 주요 차량 브랜드 가운데 테슬라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테슬라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0.38인데 더 빠진 것 같아요. 애플도 마이너스 0.11 더 빠졌을 것 같고, 일라인일도 0.64 하락. 마이크론도 3%인데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장 끝나고 반등을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의 TSMC도 마이너스 1.52 정도 하락했고요. 비트코인은 다시 올라왔네요. 43,000달러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저 같은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의 온갖 자료들을 다 보죠.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에도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근데 어제 보니까 2024년 시장 트렌드 6이라는 모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잘라붙였는데 너무 한번 읽어볼 만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쓰신 자료 첫 번째, 미 금리 인하와 대선. 이건 정책 패턴이죠. 네. 그래서 오닉 IP에서 주상엔젤인 SK 아이테크놀로지, ISC, 아모레퍼시픽, 현대이와 퍼 할인율, 애국의 매수 강도 이런 쪽이 연관돼서 관련 종목이다. 두 번째는 한국 기업의 이익 사이클. 2년 주기론상 이익 개선의 첫 해이다. 2년 오르고 2년 빠지고 2년 오르고 2년 빠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익이 빠졌는데 이제 2년 빠졌으면 올라갈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한 1년 전부터 선반영이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파마리서치, 하나마이크론, SK하이닉스, JCC 메디칼, 아이센스 저평가주들을 좋아한다.
한국의 블루칩 친수가지만 주목할 만한 2024년이다. 저평가 팩터 블루칩 시장 전체 상대지수는 지난 10년 내 최저 수준에서 등락 중. 블루칩 외국인 지분 비율은 최근 빠르게 정상화 중이다. 블루칩의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은 시장 전체를 큰 폭으로 초과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대한항공, 현대차, 네이버, 신한주, LG전자. 이 중에서 네이버는 살만하다고 이야기했죠. 30만원까지 견디자. 언디바이스 AI, 네 번째 반도체, 스마트폰,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들의 AI 기능 강조. 칩셋미느, 아나페스,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는 이게 이제 박스권이죠. 올랐다가 이제 박스권에서 묻히는데 이제 박스권 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박스권을 그려서 투자를 하면은 다시 해볼만 합니다. 네. 비대면 의료, 점진적으로 원격 의료로 확장이 된다.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뭐 그닥 LV2에서 LV2 자율주행 2에서 자율주행 3으로 넘어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프론티어, 넥스트칩. 프론티어는 지금부터 분할해서 살만하다. 이게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뽑은 6가지 내년 2024년을 움직이는 주요 탑6 시장을 움직이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한번 의미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가 치고 올라오는데 뭐 순환매로 볼 수 있죠. 빈집 털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K 자동차가 645억 달러 수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는 이제 크게 감동도 없죠. 11월 수출액은 올로 65억 달러, 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코리아 셀 페스타 5개월 만에 내수 플러스 및 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다. 산업통상가 낸 자료에서 코리아 셀페스타가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동차가 기여했다는 걸 잘못 알았네. 산업통상부는 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 6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645억 달러. 자동차만.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수출 사상 최초로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와, 자동차만 80조 파는 거네. 아울러 11월 수출액은 올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65.3억 달러를 기록. 2023년 3월에 65억 달러였는데 이걸 넘어섰다는 거죠. 이는 EV9 등 고가 친환경차 수출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 차들은 상업용 차를 제약은 보조금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잘 팔고 있는 거죠. 특히 올해 초 우려가 많았던 대미 친환경차, IRA 대상 차종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수출 차량의 경우에는 11월 역대 최대인 1.7만 대를 기록했으며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으로 13만 4천 대를 수출했다. 작년에 8만 4천 대에 거의 뭐 1.5배 이상으로 파는 거죠. 네. 이렇게 자동차가 연 645억 달러, 월간으로 65억 달러 이상을 파는 그러한 수치. 이러한 수치들이 결국 자동차를 어제 끌어올렸는데 문제는 연속성이죠. 연속성, 자동차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인데 오래가지 못할 거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올 65.3억 달러로 제일 많이 팔았다. 기존에가 65억 달러 파는 게 올 3월이었는데 이걸 넘가했다. 친환경차가 올 수출 물량이 22만 대. 대단하네요. 여기는 올 6만 3천 대. 올 5만 대씩 팔다가 11월 6만 3천 대를 판 거네요. 전 수출액은 22.2억 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는 친환경차들이 연 한 5만 대에서 6만 대씩 파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KB증권이 이제 한국의 이제 부자들을 해년마다 뭐 분석해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한번 가져왔는데 100억 이상을 부자로 본 거죠. 한국 부자는 2024년 45만 6천 명이 있고 수도권이 70.6%, 32만 2,200명이 수도권이다. 100억 이상 한국 부자 수를 나타내는 거죠. 네. 작년에 42만 4천 명, 40만 4천 명에서 올해 45만 6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에코프로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45만 6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100억 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를 봐서 한국 부자의 총 금융 자산은 전년 대비 4.7% 감소를 했네요. 네, 부동산 감소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부자 밀집 지역은 서울, 경기가 제일 많죠. 그다음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나머지 동네는 다 가난합니다. 부자 가구의 총 자산은 부동산이 56.2%, 뭐 큰 변화는 없네요. 56.2%. 금융자산은 37.9%, 작년보다는 살짝 빠졌습니다. 전년 대비 예적금은 9.8% 증가했고 회원권도 9.5% 증가했고 예술품이 6.8%, 예술품 증가가 좀 눈에 띄네요. 채권 4.8% 보유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 PB가 주로
설문조사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부자가 전망하는 장기 고수익 투자처 탑6가 나오는데 주거용, 거주용, 외주택이죠. 네, 주거용 및 거주용 외주택, 주식, 금, 토지, 빌딩 이런 순으로 돼 있네요. 네. 부자라면 총 100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자 중 39.5%만 스스로 부자라고 자각한다. 100억이 있어도 부자라고 자각을 안 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재밌다는 게 자수성가형은 40대에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거, 금수저형은 30대에 종잣돈을 마련한다는 거죠. 자수성가형은 주식에, 금수저형은 예적금에 주로 투자를 한다. 40대까지 종잣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부자 되기가 참 어렵다. 우리처럼 셀러리맨 자식 키우고 교육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 참 틀린 것 같아요. 주식을 죽고 살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거 한번 인생을 돌아서 한번 맞춰야 되는데 미리 팔아버리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부자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KB증권에 들어가면 올려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양도세 개정이 늦어지면서 실망 매물 출회가 전망돼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 이 실망 매물이 어떻게 소화될지, 얼마나 잘 소화될지, 어느 종목이 실망 매물이 쏟아질지, 어느 종목이 또 오를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총괄했던 최상목 후보자가 취임 후에 하겠다. 그러면 이제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늘 성급하고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한국 시장은 미국 주시장 폭락과 함께 실망 매물 출회가 당근 나올 것이다. 어제 자동차주 상승은 좀 우회였지만 앞에서 보다시피 자동차 실적이 너무 좋다. 과연 그러나 연속성이 존재할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오늘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그동안 밀고 엎어치고 끌고 올라왔던 CXL,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로봇, AI, HBM 관련주들이 얼마나 매물 물량 어제 이제 한번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 또 얼마나 잘 버티며 견딜 것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 양도세 조정 가능성에서 우리가 풀베팅하고 내년 초 미래 먹거리를 찾아서 풀베팅을 해라 1분기가 이게 우리의 핵심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변함은 없다. 그 가는 과정에서 잠깐 쉬어가고 돌부리에 잠깐 치여서 넘어졌을 뿐이지 다시 등산을 포기하고 하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그려라. 나는 이 종목을 얼마 정도가 되면은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 종목을 얼마면 살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그려야 된다. 그래서 밑에 이 정도면 나는 분할 매수 하겠다. 2번, 3번에 나눠서 하겠다. 라인을 그려놓고 되면은 눈 감고 사야죠. 더 빠질 것 같이 쫄면 또 못 먹는 거죠. 네.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주식은 의외로 단순하죠. 주식은 노가데이다. 주식은 아날로그이다. 주식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다라고 확신한 사람만이 돈을 버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터지더라도 지속적으로 견디고 먹다가 어느 순간 딱 내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그 한 종목이 텐백으로 나를 부자를 만들 것이다. 그때 시작을 떠나는 것이다. 이 단순한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시 자기가 그린 투자 가이드라인을 터치하면은 분할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오늘 추천을 해드립니다. 쫄지 말라는 거죠. 쫄지 말라. 어제 저희 카페에서 이제 단타 레이싱 데이를 한번 우연히 해봤는데 자기들이 이제 아침에 추천을 하고 시초가 대비 종가에서 1, 2, 3등을 이제 스타벅스 상품권을 하나씩 드리는데 재밌더라고요.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단점이 또 보여요. 어떤 단점이냐면 분석보다는 감각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걸 던지는 그런 양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카페에 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목요일 내일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재밌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실력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생각들이 이제 많이 내공들이 쌓여가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카페는 종목을 전부 이제 시가총액을 보는 훈련을 제가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시가총액으로 본다. 주식은 주가로 보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본다. 3,500억짜리가 5천억, 5천억짜리가 7천억, 7천억짜리가 1조. 그래서 3천억대에서 2천억, 3천억, 4천억대에서 끼인 놈을 찾느라 이게 이제 제가 꾸준히 강조하는 저의 투자 철학이죠. 네, 성장주 성애자죠. 네, 여러분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시면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어제 한 2명, 3명 오시던데 환영합니다. 오셔서 보시고 누리시고 또 가입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찾는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드리겠습니다. 오늘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자기만의 투자 종목의 가이드라인, 나는 바닥에 얼마에 오면 살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2개씩은 그려라. 그래서 거기를 터치하면 분할로 접근을 해라. 쫄 시기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